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셨나요? 너무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그제야 가슴 한켠이 허전해지는 사람. 말 한마디 크게 나눈 적 없어도 이름을 몰랐어도 어느새 하루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는지를요. 오늘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네 한쪽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놀이터 하나, 산책로 하나, 그리고 낡은 나무 벤치 몇 개. 특별할 것 없는 동네 공원이었지만 그 공원을 매일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켠 느티나무 아래 낡은 나무 벤치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늘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나타났습니다. 회색 모자에 짙은 갈색 외투, 손에는 항상 작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바지 주머니엔 오래된 낡은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길 건너편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뛰어놀면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웃었고 강아지가 다가와 킁킁대면 주머니에서 과자 한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면 꾸벅 고개를 숙이며 받았고 어쩌다 날씨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으면 짧게 두어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익숙한 풍경처럼 여겼습니다. 느티나무처럼, 낡은 벤치처럼, 아침마다 당연히 거기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나오셨네. 비 오는 날도 계시더라. 참 부지런하신 분이야.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름이 뭔지 몰랐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고 왜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원 맞은편에는 작은 분식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간판에 빨간 글씨로 영숙이네 분식이라 적힌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사장 영숙은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공원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안심이 됐습니다. 왜 안심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추운 날이면 영숙은 가끔 어묵 국물을 한 컵 들고 갔습니다. 드세요, 따뜻해요. 할아버지는 늘 두 손으로 컵을 받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영숙은 항상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그냥 드세요.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시작하는 영숙에게 작은 루틴이 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우산을 받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고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에도 흰눈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저렇게까지 나오시나. 하지만 아무도 왜 그러냐고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8시 벤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셔터를 울리다가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늦으시나? 시계를 보고 공원을 보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을 때 영숙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도 자꾸 공원 쪽을 봤습니다. 왜 안 오시지?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신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그 할아버지 안 보이시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닐까? 이사 가신 건 아닐까? 늘 있던 사람이 없어지자 공원 전체가 낯설어졌습니다. 벤치는 그대로인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아이들도 이상하게 그 벤치 근처에서 과자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것 같았고 강아지들도 그 앞에서 한 번씩 킁킁거리다 돌아섰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영숙이 셔터를 울리는데 벤치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흰 봉투 하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동글납작한 돌멩이 하나가 그 위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원분들께. 영숙은 한참을 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어 당분간 공원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궁금해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 벤치에 매일 나간 이유를 사실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길 건너편 저 버스 정류장에서 예전에 아내가 매일 내렸습니다. 아내는 살아있을 때 매일 아침 그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마중 나갈게. 아내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당신이요? 3일 하다 말 거잖아요. 그 말이 오기가 생겨서 정말로 매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버스에서 다시 내릴 것 같아서요. 아니면 그냥 거기 있으면 아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영숙의 손이 떨렸지만 눈이 따끔거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를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학생,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아주머니, 강아지 맡기고 장 보러 가시던 분, 따뜻한 어묵 국물을 들고 와 주시던 분식집 사장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보러 나갔다가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계속 나가게 됐습니다. 고마운 줄 알면서도 뭐라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매일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뭔가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묵직하고 오래된 것 같은 그 느낌.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못 나가더라도 그 벤치를 그냥 두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힘든 날, 외로운 날,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끔은 웃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 곁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누군가의 옆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래, 정말 오래 감사했습니다. 벤치에 놓인 드림.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가게 단골 손님 몇 명에게 편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손님들도 말없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꽃 한 송이를 가져와 벤치 옆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벤치를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주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바라보던 방향으로. 며칠 뒤 벤치 옆에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무 조각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리,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던 자리. 그 뒤로도 사람들은 가끔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힘든 날에, 외로운 날에, 말 걸 사람이 없는 날에. 그리고 이상하게 잠시 앉아 있다 보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도 옆에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왠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지금도 매일 아침 셔터를 울리며 그 벤치를 봅니다.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또 안심이 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에도 그 자리에 계속 나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내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할아버지는 아내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고, 영숙은 할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며 셔터를 올렸고, 아이들은 과자를 기다리며 벤치 근처를 맴돌았고, 강아지는 따뜻한 손을 기다리며 끙끙댔습니다. 우리는 전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줘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치듯 눈이 마주칠 때 슬쩍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없으면 왠지 허전한 사람.
오늘 한 번만 그 사람을 조금 더 눈여겨봐 주세요. 지나치면서 웃어주거나 짧게 인사 한 번 건네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끔 웃어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웃어주는 것 하나가 자리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충분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 그게 가장 오래 남는 위로입니다. 조용히 머문 사람의 빈자리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끝에 남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